공인노무사 김유미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서울소재대학교 법학부 전공을 했고요. 경영학부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이런 전공 때문에 혹시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 조금 동차로 붙는데 수월했던 건 아닐까 하시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영학부에서 관련된 과목을 거의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경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7학기 마친 후에 1년간 휴학을 하고 전업으로 공부를 해서 흔히 말하는 수험가에서 말하는 생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통학거리 3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1기, 2기, 3기는 주말반 실강을 들었었고요. 연기는 평일반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공부 장소 같은 경우는 9월에서 2월까지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잠이 굉장히 많아서였는데요. 아마 여기서 몇몇 분들은 수면이 굉장히 잠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하면서 중간에 1시간씩 낮잠을 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리다가 3월쯤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라도 하자 하고 시청 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왕복 1시간씩 걷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청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픈 테이블이어서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더 자극이 되기도 했었고요. 혹시 아직 도서관에서 공부하실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은 오픈 도서관에서 공부하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 안 나왔네요. 저는 9월에서 12월 같은 경우는 평일반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인강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순 공부 시간은 저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실제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었고요. 1월부터 1월, 3월은 이제 주말반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주 5일간 평균 8시간 정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GS 2기에 들어가면서 1차를 병행해야 했고요.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7월, 8월은 이제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했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막바지에 이를수록 10시간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10시간씩 평균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평균 10시간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 패턴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기와 3기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도착을 목표로 했었어요. 아침점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아침 9시까지 도서관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밤에 10시에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그냥 나와서 편히 쉬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가서 집중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GS1기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라는 거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합격자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그게 제일 궁금했었고요. 저는 딱 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문제를 보면 이거 책 어디쯤에 있던 건데 기억은 나요. 근데 세부 내용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어제 봤던 거 혹시 어제 봤던 게 나오면 목차는 잡을 수 있어. 대략적인 내용도 기억나. 그치만 완성은 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3페이지나 쓸 게 없다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25점짜리는 3페이지 분량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쓰고 나면 덜 뭘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럼에도 다들 굉장히 잘 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리고 이제 2기에 들어가시면 50점짜리에서 주요 논점과 서브 논점이 같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중심 논점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런 논점들이 나오는데 이런 서브 논점들을 하나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내강, 방강수, 불경 두 문자는 익숙한데 그래서 경이 뭐고 내가 뭐고 관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계실 때 기본적인 틀을 잡고 어느 정도 완성만 하시고 계신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생동차생 분들에게는 GS1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S1기 모의고사 논점 대상으로 서브노트 단거나 작업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평일반에서는 대면 상담을 했었어요. 대면 상담할 당시는 1월 중반이어서 제가 작년 서브노트를 구입해서
그거를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단권화 작업을 먼저 해보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그 서브가 나오기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 거를 중고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가격이 5천 원 정도예요. 물론 5천 원도 큰 돈이지만 조금 부담이 안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구입하셔서 지금 서브노트 단거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동차샘 같은 경우는 서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인지도 사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도 합격 수기를 보면 2기부터는 서브노트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2기 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기본서 회독하느라고. 근데 직접 보면은 조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엇인지 더 빨리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답안지를 작성할 때 기본서의 많은 내용 중에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축약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GS이기 전에 한번 서브노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동차생 분들은 GS2기의 1차 시험으로 인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를 멈춰야 돼요. 만약에 4주라고 한다면 저희가 8주차 수업 중에 절반, 개별법 전체 혹은 집단법 전체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서브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미리 해둔다면 나중에 서브를 구입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멘붕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1차가 생각보다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빨리 준비를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가 끝나고 이제 단권화를 해야지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남들은 이미 단거나 끝낸 상태에서 공부 회독수를 늘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단거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나를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행착오를 생각보다 많이 겪어요. 서브를 보시면 목차만 있는 부분도 있고 판례만 있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빠진 부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무엇이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이 빼야 될 내용인지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한 논점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는 하는데 그거를 조금 미리 경험하시면 점점 가속도가 올라서 뒤쪽 논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GS 2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말반 끝나시고 2, 3주 정도 기간 남으실 때 잠깐 이용하셔서 1기 때 모의고사 본 논점 한 15개 정도만 미리 잡고 가셔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지금부터 서브로 공부해라가 아니라 기본서로 회독은 하시되 공부는 기본서로 하시고, 이제 정말 단권화 작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동법 서브 단권화를 어떻게 했냐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최고답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최고답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논점에 대해서 한 수험생의 모든 이해와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서브에다가 항상 옮겨 적을 때 이렇게 목차에 서브에는 없는 목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목차를 직접 옮겨 적어 놓거나 예를 들어서 이건 평균 임금 파트예요. 평균 임금 파트에서 이 책에는 없는데 항상 답안지를 구성할 때 임금성을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금성의 전제를 목차로 깔고 가셨기에 이거를 옮겨 적어놨습니다. 그럼 임금성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임금성이 기본서에서 내용이 이만큼인데 어떤 부분을 추려와야 되냐? 했을 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1번 근로의 대가성, 지급 의무, 실비변상 금품이 아닐 것 이렇게만 적어놓고 나중에 이 똑같은 논점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쓰고 넘어갔습니다. 판례가 해당 판례 저희가 이제 서브에 있는 판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5번을 잡아놨더라고요. 5번을 추가로. 아마 추가적인 판례에서 가져온 이분만의 노하우였겠죠. 그래서 이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을 따로 옮겨 적어가지고 이 부분도 저도 써야겠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반대로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판례에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현출해야 되는데? 라는 게 항상 고민이에요.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만 그냥 적어도 되는 건지 그럼 일부를 적으면 어떤 걸 적어야 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고민이 되실 때 이제
이제 이렇게 최고답안 분들의 키워드를 그냥 밑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위주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단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의 문구 중에서 제가 답안지에서 현출할 수 있는 분량 정도,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만 옮겨 적어 놨었고요. 이렇게 목차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나 그런 데서 어떻게 쓸지 미리 뽑아서 적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집이 이기 때 나와요. 사례집 푸시다 보면 내가 뭔가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싶은데 너무 길다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오려서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거나 자기만의 단거나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쓸 때 제가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를 다시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모의고사 자료 바로바로 정리하고 버리세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저도 다 모아놨어요.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놨었는데 나중에 안 봐요. 정말 정말 안 봐요. 그냥 부담으로만 작용을 하니까 노동법이나 행정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교재에 옮기고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통화 스터디를 계속 했었는데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그만두셔서 통화 스터디를 멈췄었어요. 근데 통화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통화 스터디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요약 노트를 보거나 기본서로 단권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에 돌아간다면 기본서로 무조건 잡고 갈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노동법 말고 나머지 과목이요. 노동법은 너무 양이 많고 워낙 기범쌤이 잘 추려주시고 해가지고 이거는 서브만 들고 와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경조나 인사같이 양 많은 것도 기본서 들고 가시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 마지막 3주 전에 공부 시간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옮겼었어요. 근데 이게 3주 전에가 제일 공부가 안 돼요. 불안하고, 책 읽으면 눈에서 글씨가 안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을 늘리고자 집으로 옮겼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패턴이 깨져가지고 우울함은 우울함대로 커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절대 공부 방법 바꾸지 마시고 공부 장소나 시간 같은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운동 안 한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몸 많이 아프고 시험이 끝나고도 굉장히 저에게 디메리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실 때 지금 조금씩 날 풀리잖아요. 운동하셔서 근육 조금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팁은 합격 노트 만들기. 이거는 아마 문일 선생님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신 걸 거예요. 이제 힘들 때마다 조금 내가 내년에 뭐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쓰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자기 암시하기. 이거 되게 별거 아니고 조금 오글거리지만 저는 스스로 많이 자기 암시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27기 공인노무사가 될 거야부터 해가지고 뭐 내년에 뭐 하고 있을 거고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이 자리에 없을 거고 뭐 학교에서 뭐 하고 있을 거고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오글거리지만 사실 한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불이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찾는 거 이거는 많은 합격자분들이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뭐든 좋은데 정말 쉬실 때는 한 번에 훅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도움을 받되 끌려가지 말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원 진도를 따라가자니 학원에 매몰되는 것 같은? 내 공부는 못하고 학원 스케줄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멈춰도 괜찮고 학원 모의고사 못 봐도 괜찮고 학원 진도 조금 놓쳐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때그때 잠깐씩 멈춰서 체크하시고 그 부분 보완하시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끝나고 그랬어요. 1차 끝나고 오면 학원에서는 전범위 시험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 2주 동안. 근데 1차 때문에 멈춰 있었고 저는 공부가 안 돼 있었고 단권화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의고사 시험을 범위를 소화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고 그때 멈춰서 단거나 하고 그냥 가서 모의고사는 대충 보고 그 대신 내가 이제 모의고사 답안 5단반 하고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간을.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에 못 따라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패턴만 찾으시면 돼요.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3기 마지막에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이었는데 아침에 행정 시험도 못 쓰고 인사 시험도 못 쓰고 경조 시험도 심지어 일문에서 막 써내려가다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못 썼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세 과목 전부 다 완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서 막 울음을 멈추려 하는데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경 선생님 여기 앞에 계신데 가방 들고 가서 막 나가서 도림천을 막 걷고 막 혼자 울면서 걸었어요. 근데 그때가 날씨가 되게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화기애애하고 막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고 막 가족들하고 막 운동하고 있고 막 이런데 저 혼자 울면서 신림역까지 막 걷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 달 남았을 때니까 내가 도대체 1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어,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울고, 그리고 머리 잘랐어요. 저도 원래 되게 머리 길었거든요. 머리 자르고, 그래, 완주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내내 뒤처져 있었고, 저 스스로를 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합격자 가셔서 동차로 붙으신 분들 중에 자기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붙으신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신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브리핑이었고요. 아까 김기원 선생님 말해주셨는데 제 유튜브에요. 이제 여러분께 도움되는 컨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집에 가시면서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